저기의 안전천사, 자기 지지적인 태도와 행동 8장에 앞서 자기 패배적인 태도와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이른바 SDAB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관한 무한한 야망을 약화한다. 나는 자신을 솔직하게 활용해서 자신을 얻어먹는 개인적인 SDAB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 다음에 SDAB에서 유혹당한 자신의 용서하라고 설득했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에게 음식과 집과 안전만큼 필수적인 감정적인 욕구가 있는데 SDAB가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감정적인 욕구를 대신 충족해준다고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 거짓 약속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당신만이 아니다. 이제 왼쪽 어깨에 내려앉은 악마를 마주했으니 비유를 이어가면서 훨씬 더 희망적인 쪽으로 알아보자. 이번에 오른쪽 어깨에 내려앉은 천사다. 자기 지지적인 태도와 행동, 감정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돕는다. 기초적인 감정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사의 관심, 여정, 인정, 수용을 떠올려보자. 사회가 자기 지지적인 태도와 행동을 연결하면은 일장 전체를 관통하는 간단하면서도 강렬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 앞에 자기라는 단어를 붙이게 한다. 셀프 관심, 셀프 예정, 자기 인정, 자기 수용. 생각해보자. 우리가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 인정과 수용을 줄 수 있다면 타인에게 기대는 멍해로부터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에게 힘을 부여한다. 게다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다가 자기 행복이나 심지어 안전과 온전한 정신까지 위태롭게 하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는 30살 무렵에 약물 및 알코올 재활센터에서 임상치료사로 일했다. 조건이 좋은 직장이었고 더욱이 평생 직업으로 삼을 만한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젊은적인 남자인 나는 내게 미국 동부의 시골 문화가 모에게 비패한 남자들과 일해야 했다. 나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서둘러 그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터였다. 나는 이 난제를 극복할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고 믿었지만은 첫 번째 상담을 준비하면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임상치료에서 또 훈련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적합한 경험을 해왔음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맴도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떨칠 수가 없었다. 너는 네가 뭘 하는지도 몰라. 상대는 모두 인동차별주의자 해먹으니까 내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거야. 너는 이 분야에서 실패하고 말 거야. 네가 해왔던 모든 일의 물거품이 될 거야. 머릿속에서 계속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자신에게 물었다. 같은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사람에게 너는 뭐라고 말할래? 자, 지금 하려는 말은 약간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은 먼저 틀림없는 사실을 보고 맹세한다. 정확히 저의 수요일을 목전에 두고 있던 때였다. 사선제를 기념하며 사람들은 무언가를 절제하거나 포기하는 의식을 치른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가톨릭과 관련한 의식으로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선제를 기념해서 두려움과 자기의심을 저버리는 것은 어떨까? 이후로 부정적인 상념을 버리는 데에 집중했다. 육중한 서클에 설립되지 않은 것처럼 쉬운 일어나지는 것은 알았지만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두려움과 자기의심을 떨쳐야겠다는 생각에 몰두했다. 그러려면 애초에 두려움과 자기의심의 근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아버지에게서 기원했음을 깨달았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뿐은 아니겠지만 아버지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모범적인 남자는 노예도 심지어 자녀에게도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너에게 감정적인 욕구인 포에를 허락하지 않았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다. 물론 느낌이 모두 사실은 아니다. 삶을 돌보면서 나를 둘러싼 상황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하게도 결심하고 나를 위해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주 간결한 결론이지만 내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셨을 뿐이야.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아버지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달성한 모든 일을 인정해 주었다. 비록 표현하는 법은 몰랐지만 말이다. 그러니 수십 년이 흐른 이 시점에 아버지를 용서할 때였다. 나는 아버지가 너에게 전해주지 않았던 모든 것에
품었던 분노를 모두 버렸다. 나는 완전하지 못한 아버지를 용서했다. 이 결정으로 내 어깨에 드러내는 무게는 정말로 엄청났다. 아버지로부터 품었던 모든 짐을 놓아버리자 머릿속에서 들리던 두려움과 자기의심의 소리가 희미해졌다. 이 괴로움을 경험한 날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리고는 48의 시간도 되지 않아서 전화벨이 울렸기 때문이다. 아버지였다. 이 순간은 7장에서 도움을 거부하는 고집을 설명할 때 언급했는데 내 도움이 좀 필요하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전화기를 쳐다보면서 이분이 왜 이러지? 라고 놀라던 내 모습을 상상해봐라.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개인적인 일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보다 네가 더 많이 알지 않니? 아버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던 분이었다. 아버지의 아들은 물론이고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완벽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마치 신이 내게 화가 내려진 것 같았다. 과거의 불만을 털고 아버지는 지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자마자 이토록 멋진 선물을 받은 것이다. 선물은 바로 내가 옳았다는 구체적인 증거였다. 이 순간은 이미 굉장했지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신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자신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삶에 닥쳐올 새로운 도전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다짐이 모든 게 함축된 요점이다. 자기 관심, 자기 애정, 자기 인정, 자기 소용은 자기 패배적인 태도와 행동을 자기 지지적인 행동, 태도와 행동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전부이며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조각이다. 자기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보호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고 단점 너머의 장점을 보며 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용서하고 상대로 이라는 서운함 때문에 사랑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관심을 주고 돌보고 지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른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어떤 일이 생길까? 자신을 가서 평가하고 자기보다도 다른 이의 차지를 우려하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실수와 단점만을 보며 자기 삶의 전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언젠가는 나 자신을 앞장을 서 있으리라는 기대로 자신을 개선하는 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미리 우리는 자신에게 죄악의 적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타인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물론 쉽지 않음을 알고 있다. 평생 쌓아온 자기의 정을 한순간에 돌려놓기는 힘들다. 자기의 번복이 없었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를 경험한 적이 없을 것이다. 이들은 보통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만 익숙하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에게는 결국 선택과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기를 결심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매진해야 하며 이것을 매일 전념할 평생의 프로젝트로 삼아야 한다. 때로는 자신에게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살면서 배워왔던 모든 가르침에 어긋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욕구를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진정한 자기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다. 한번 어떤 여성 모임에서 강연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다. 강연 제목은 하나는 완전한 숫자였다. 혼자인 상태를 불완전하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다. 사실 혼자라도 충분하다는 느낌은 이어진 관계에 접어들기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파국을 맞을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들의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아이디어였다. 나는 제목을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잖아 라고 바꿨다. 화면에 강연 제목을 띄우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터지지만 이 문구는 안타깝게도 혼자든 파트너가 있던 늙든 젊든 간에 세상은 모든 이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자기에는 자신의 탁월한 진가와 가치를 인정하면서 매일 기꺼이 자신에게 노력을 쏟아붓고 자신을 육성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진실해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지지적인 태도와 행동이 순환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자기를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하기. 앞에서 말한 에바 코를 기억하는가? 그녀가 여전히 짐을 짊어지는 거 다니는 해결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체험할 수 있게 나는 그녀에게
머리 위로 의자를 들어올리라고 했다. 당신이 그녀와 비슷하다면 트라우마를 마침내 이해하고 그 짐을 놓아버릴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지만 정말로 해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에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느꼈던 감정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기가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 이 경험을 극복하고 나서 어떻게 더 나은 사람,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의 평생을 짊어지고 다니는 짐은 종종 자기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데서 온다. 그들은 부모의 양육 방식, 어린 시절 부모가 트라우마를 줘버렸던 특정한 기억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정신건강을 건전하게 유지했던 가장 큰 비결은 만족하지 못했던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었다. 쉽지는 않지만 부모를 용서하는 행위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치유해준다.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부모를 위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용서하라. 자기 삶을 책임지기. 자기 삶에서 불로 일어날 변화를 생각할 때 좌절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상황과 자신의 정신 상태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여기는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스스로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 삶은 자기 의심으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자신도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자기 삶에 책임지는 것, 자기 삶의 결과를 최우선순위로 삼는 태도는 삶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초 작업이다. 도움 요청하기. 그렇다. 자기 삶이고 자기 책임이지만 정말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종교의 대다수가 어려워서부터 도움 요청하기를 나약함의 신호로 여기도록 훈련받는다. 하지만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성공한 사업가, 연예인, 또 삶을 만족스럽게 즐기는 보통 사람 중에서 많은 이가 삶의 어떤 시점에서 다른 이의 도움을 얻어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좀 더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수신해보기 바란다. 존경하는 인물의 전기를 읽어라. 등등등등. 일단 도움을 청하기를 신청하는 언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이 필요한지. 또 자아가 나를 돕게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나는 자아를 최고의 친구로 삼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자아는 살면서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가 있다. 좋은 사람과 어울리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우리는 삶의 단계마다 주변 사람에게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기만의 항목을 더해도 좋은데 과거의 성과를 다시 점검하고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방향을 돌리고 두려움과 자기의심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보상하고 나를 지지해줄 사람과 모임을 만들어서 교류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신뢰하고 또 규칙적으로 주변 친구들과 교류하고 남들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만큼 자신에게도 주의를 기울이고 남들에게 다정한 만큼 자신에게도 다정하고 갈등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영적인 건강 돌보기 하고 사람, 장소, 상황과의 관계를 키우고 관찰자만이 아닌 참조자가 되고 진지하게 살면서 자기 배려적인 태도와 행동을 인식하고 자기 지지적인 행동과 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생각거리를 하나 더 전하고 싶다. 삶의 중요한 변화를 이루려 할 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꼭 필요한 것에 쏟아야 할 에너지만 빼앗길 뿐이다.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을 정말로 바꿀 수는 없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자. 당신의 목표 정생동 적어봅시다. 좋네요.